프로그래밍이 처음이시더라도 변수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. 변수는 데이터에 붙이는 이름,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,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데이터가 뭐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숫자, 문자 이런 게 모두 데이터입니다. 그러니까 자료형들 있죠. 이런 게 다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프로그래밍에는 실생활에 사용하는 숫자, 문자 이런 거 말고도 뭐 리스트, 튜플, 딕셔너리 이런 이름의 데이터 유형도 있고요. 참 거짓도 데이터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. 변수명을 만들고 이렇게 변수명에 저장할 데이터를 넣어주는 겁니다. 자,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칙 연산을 할 때 답을 볼 때 쓰는 거죠. 뭐 이제 3 더하기 3은 6이다 이런 식으로인데, 이거는 여기 데이터가 이 변수명에 담겼다 이런 정도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등호 하나가 붙어 있으면 이게 뭐 같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. 네. 우리가 실제로 3 더하기 3이 6 이게 되려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.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됩니다.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이 변수명에 저장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세요. 자, 변수는 영어로 variable, 이거는 뜻이 뭐 변하기 쉬운, 변하게 할 수 있는, 변화하는 것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이 변수의 핵심은 변화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변하게 할 수가 있어요. 이게 무엇이냐? 자, 우리 지금 핸드폰을 한번 보세요. 그러면 누군가 친구 이름이 있어요. 제가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김풀하고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. 뭐 010-1234-1234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, 제가 어느 날 번호를 바꿨어요. 010 뭐 5678에 5678 이렇게 바꿨으면은, 자, 이름도 바꾸나요? 이름을 바꾸어서 새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김풀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고 전화번호만 바꿉니다. 그게 바로 김풀이 변수명이고 그 전화번호가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. 데이터를 그렇게 바꿀 수가 있죠. 그게 바로 변수입니다. 그러면 변수가 왜 필요하고 왜 사용을 하는지 실제 코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우리가 출력을 할 때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죠. 여기에 문자를 이렇게 더할 수가 있죠. 빈칸을 더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름을 더할게요. 이렇게 my name is 빈칸 띄고 김풀을 출력을 하면은 당연히 my name is 김풀이 출력이 되었죠. 그런데 이게 10줄이에요 10줄로 출력을 하면 10줄이 잘 출력이 됐습니다. 10줄이 잘 출력이 됐는데, 만약에 이게 이름을 바꿔야 돼요. 이름이 김풀이 아니라 뭐 이풀로 바꿔야 돼요. 그럼 하나씩 바꿔 나가야 되잖아요. 이렇게.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뭐 찾기 기능, 바꾸기 기능 사용해서 바꾸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, 그건 답이 아니에요. 그게 답이 아닌 이유는, 자, 만약에 우리가 바꾸기 기능을 이용해서 김풀을 전체 다 이풀로 바꿔요. 그런데 실제 코드상에선 김풀이라는 단어도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. 모두가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말에서 김풀이란 말이 또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그것까지 이풀로 바뀌어버리면 안 되겠죠?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서 바꾸는 건 답이 아닙니다.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하나씩 바꾸는 것도 답이 아니겠죠?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변수인 겁니다.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고요. 김풀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. 그 다음에 그러면 이 name의 데이터 타입은 뭘까요?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찍어보면 알 수 있겠죠? 그리고 밑에 프린트는 이렇게 전체 사실 다 필요 없으니까 일단 두 줄만 둘게요. 그리고 출력이 될 필요가 없는 거는 주석 처리라는 걸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거는
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샵을 붙여주시면 돼요. 샵을 붙이면은 실행이 안 됩니다.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어떤 타입인지만 나와요. 자, 문자열이죠. 스트링. 그러면 문자열과 문자열은 더할 수 있으니까, 그리고 주석 처리는 방금 이렇게 샵을 수동으로 붙일 수도 있지만은 컨트롤 누르고 슬래시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자동으로 주석 처리가 됐다가 풀렸다 하는 거예요. 주석 처리를 풀고 문자열과 문자열은 더해줄 수 있으니까 여기 이 김풀이라는 문자열 대신에 이렇게 네임을 넣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my name is 김풀이 출력이 되었습니다. 그렇다라는 거는 이름을 바꿔야 돼요. 이 풀로 바꿔야 돼요.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바꿔주면은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. 그러면 이게 100줄이 문제가 아니라 1000줄, 10,000줄이라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. 한 번만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요. 그리고 이 변수명을 만들 때는 규칙이란 게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숫자로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. 지금 딱 봐도 먼저 에러가 났죠? 에러가 났는데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신텍스 에러가 났어요. 여기 어디가 문제인지도 이렇게 짚어줍니다. 친절하게. 숫자로 사용을 하면 안 되고, 그리고 특수 문자는 요것만 사용 가능합니다. 이렇게 언더스코어만 사용 가능한 거예요. 지금 여기 이렇게 에러 나는 것처럼 표시가 된 거는 이 name이라는 변수가 없어서 그래요. 지금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. 이걸 주석 처리를 해 놓을게요. 그리고 빈칸이 있으면 안 됩니다. 만약에 이렇게 빈칸이 생기면 요것도 에러가 발생해요.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. 무슨 얘기냐? 우리가 대문자로 김풀이라고 치면은 서로 다른 변수인 거예요.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리플, 김풀 다 따로 출력이 됐죠.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뜻을 가진 단어라서 그럴 수 있지만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. 그래서 다른 변수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규칙. 자, 이런 건 쓸 수가 없어요. if, else, define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.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거를 키워드라고 합니다. 파이썬 문법에서 사용되는 키워드인데요. 이거는 이미 프로그램을 짤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사용이 된 거예요. 뭐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뭐 if나 else 같은 경우는 조건문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. 또 define, def로 되어 있던 define은 함수를 만들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변수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, 이거는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배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규칙은 아니지만은 변수명은 의미가 있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 name 같은 경우가 이게 만약에 그냥 n이 되었어요. n, 이거는 그냥 주석 처리 해놓고요. 이래도 작동을 합니다. 당연히 작동을 하는데,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렇게 한두 줄짜리를 보통 짜진 않아요. 적어도 뭐 몇십 줄, 뭐 몇백 줄, 몇천 줄도 금방이에요. 그리고 프로그램을 짜고 나가지고 만들고 나서 오늘만 보는 게 아니죠. 나중에도 볼 수 있고, 뭐 일주일 뒤에, 1년 뒤에 볼 수도 있고, 그리고 저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. 우리 팀원이 볼 수도 있고, 뭐 클라이언트가 볼 수도 있고요. 그때 보고 나서 이게 뭔지를 몰라요. n이 대체 무슨 의미지? 최소 name을 뜻하는, 이름을 뜻하는 name이라도 돼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좀 길어져도 괜찮아요. 이 name도 뭐 예를 들어서 뭔가의 유저예요. 유저 name 이런 식으로 좀 길어져도 괜찮습니다. 왜냐면은 이렇게 자동 완성이 다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. 짧고 의미가 있으면 더 좋지만은 조금 길어지더라도 확실하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단어의 조합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. 변수명을 만들 때 표기법이 있어요. 뭐 카멜 케이스, 뭐 파스칼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
그런 거는 뭐 이런 식인 겁니다. 이제 뭐 그 표기법에 따라서 단어를 조합할 때 이렇게 대문자로 넣고 이제 다른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저는 방금 이렇게 언더스코어로 했잖아요. 파이썬은 보통 이렇게 언더스코어로 하는 거를 권장합니다. 많이들 이렇게 하고요. 하지만은 뭐 이렇게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대문자 넣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. 작동은 다 합니다.